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8만 7천 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뒤에 보시면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가 18만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더불어서 직전달하고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 6월달 고용 증가도 예전에는 20만 9천 건으로 집계를 했는데 지금은 18만 5천 개로 더 낮췄고요.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6천 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28만 1천 개로 더 각각 수정을 하면서 더 낮췄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낮추면서 수정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08년도인가요? 08년도 위기 이후에 일자리 수가 그때 좀 과다 집계된 것이다 라고 나중에 한번 확인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당시에도 일자리 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몇 년 후에는 그때 일자리 수가 상당히 과다 집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간단하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 한 170만 개 정도가 과다 집계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노동부 발표하는 고용지표 마냥 편안하게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고용지표가 글쎄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의 이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일단은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 수준이 나타나면서 고용이 조금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로 감소되는 게 유지만 된다면 이제 소폭 하향되는 수준이죠. 물론 연준의 파월은 이런 신규 일자리가 약 한 10만 개 정도가 생기는 게 고용이 식어가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18만 7천 개니까 아직 10만 개 정도라고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고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 여전히 고용이 조금 식어가고 있으니 인플레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불안한 기운도 감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하게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는 파월이 예상한 거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딱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런 골디락스 상황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죠.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용이 식어가고 인플레가 잡혀가는 이런 골디락스의 상황이 이미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 채권시장은 다릅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프라이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때그때 매우 빠르고 솔직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혹시나 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거나 과격하게 드러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채권 가격이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7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사실 이 부분은 가계 대상이고 하단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기업 대상이고 헤드라인은 보통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8만 7천 건. 왜 메인으로 기업 대상을 삼냐면 조사 대상이 많아요. 한 12만 건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는 한 5만에서 6만 정도 한다고 저는 얼핏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구와 기업 대상의 결과가 좀 다르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보통 기업 대상으로, 기업 임금 대장을 대상으로 18만 7천 건이 이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가구 대상으로는 20만
20만 1000건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실업률은 3.5%로 계산이 됐는데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는 가구 대상 집계로 하게 됩니다. 실업률을 보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2.6%인데 사실 이게 늘어나고는 있는 겁니다. 보시면 15만 2천 건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늘어나고는 있지만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참가율 자체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주 소폭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 저축액이 고갈되는 무렵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급격하게 실업률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의 실업률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은 낮은데 긴 일자리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로 어제 이제 베버리지 곡선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내용 보시면 고용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 일자리, 지금의 미국인들이 소화하기 힘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빈 일자리를 놓고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번에 발표됐던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늘어나고 있는 이런 파트타임, 특히 이제 비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을 하게 되는 수치가 70만 건이 더 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의 실업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예를 들면 비경제적인 이유라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지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적게 벌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미비하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근로시간 관련 부분도 함께 종합해서 들여다보면 결국 일하는 고용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빈 일자리는 많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낮은 그런 국면, 한마디로 베버리지 곡선 어제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우상향으로 시프트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과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이고, 미국이 지금 이런 고용시장이라는 뜻은 고용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미스매칭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주류입니다. 결국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게 되는 그런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고요. 지금 주식시장,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지, 이런 추이가 더 급격하게 꺾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지, 그렇게 된다면 경기 위축이라든지 침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늘어난 부분 좀 살펴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레저와 접객이죠. 지금 17,000개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경기를 이끌었던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지금 7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단은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골디락스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실업률 관련해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런 부분으로 계속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경제지표는 꾸준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젠가 JP모건이 경기 침체 관련된 코멘트를 했죠. 근데 내막을 잘 들었다 보면 올해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이렇게 선회한 겁니다. 원래는 지금 월가에서 이제 JP모간이 강력하게 경기 침체를 주장하던 기관이었는데 영향력이 큰 기관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내년에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놨고요. 다만 올해 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어제 이제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JP모건도 08년 위기 이 직전에도 그런 코멘트가 매번 틀렸기 때문에 단순 참고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막 자체, 그 코멘트를 하게 된 근거 자체가 여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다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내용 좀 지표들 오래간만에 한번 짚어보는데, BTFP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M2의 증감률입니다. 보시면 전례 없을 정도의 지금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게 BOJ 일본은행의 이런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패드랑 유럽중앙은행 모두 축소,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1조 달러가량 이렇게 풀었던 이 원인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은행들의 이제 대출 여전히 증감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 지금 위치해 있는 부분들 보시면 상당히 지금 위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와 맞물려서 대출 태도 또한 50.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전 대표적으로 돈을 쪼이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률을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것은 1년 전 7월달 보고서니까요. 32.27불, 33.74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5% 정도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연간 전년 대비 약 4.5% 정도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임금 상승폭은 글쎄요,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제가 어제 구인 성공률 관련해서 다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는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오늘 7월 비농업 일자리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